오늘은 그 건강의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나중에 PM 제품을 설명할 때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베이스를 깔고 머릿속에 두고서 하게 되면 아마 자신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첫 화면인데요. 그 이게 다 초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들으실 때 야 이거 뭐 PM 풀떼기 먹고 이거 과일하고 야채 먹고 무슨 힘이 나고 몸이 근육이 생기겠어 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 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거 다 육식이 아니라 고기 먹은 게 아니라 풀만 먹고 자랐는데도 이렇게 근육.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아빠 이거 뭐 엄마 이거 뭐 풀 먹고 이거 야채 과일 먹고 이게 근육 운동인데 고기를 먹어야지 이런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기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고기, 사골 뭐 여러 가지 그런 수육을 먹어야지 이런 분들한테도 풀만 먹고 풀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인간은 야채하고 과일 종류 이런 것만 먹고도 충분히 이런 엄청난 근육의 거대 동물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야채, 과일만 먹고도 우리 PM의 핵심 그 재료잖아요. 이런 근육을 형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얘기하실 때 육식 동물이 이게 무슨 동물인가 그러면은 채식만 먹고도 근육이 이렇게 커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렇지 하고 이제 원리를 여러분이 딱 설명할 때 어떻게 하세요? 그거 제가 원리를 간단한 모식도를 제가 그렸어요. 이렇게 벽돌을 쪼개고 다시 합쳐서 여러분의 말발을 제가 오늘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들으시는데 여러분의 말발을 제가 좀 높여주려고 하거든요. 첫째, 왼쪽에 있는 담벼락 있죠, 벽돌. 이게 바로 어, 동물이든 식물이든 동물성 재료든 식물성 재료든 우리의 먹거리예요. 왼쪽이. 그러면 고기일 수도 있고 과일일 수도 있고 야채일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왼쪽에 그 큰 그 식재료로 올라오거나 직접 먹거나 그런데 우리 몸속은 아, 얘를 그 첫 번째 노란색 화살표 있죠?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 덩어리가 우리 뱃속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잘게 자르기 위해서 가운데 같이 이렇게 이빨로 분쇄하고 분쇄만 하나요? 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할 때 여기서 첫 번째 그래서 중간으로 넘어갈 때는 벽돌 6개짜리 넘어갈 때는 이빨로 깨물고 뭐 그 음식물도 좀 녹이는 일부 녹이는 역할 딱 보시면 뭐냐면 여러분 그 싱크대 위에서 이렇게 뭐죠? 이렇게 싱크대 위에서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로 이렇게 음식물을 그릇에 있는 걸 닦아내잖아요. 거기에 퐁퐁이라든지 어떤 주방 세제를 넣고서 하면은 훨씬 더 잘 닦이죠. 바로 주방 세제가 침이고 깨무는 게 수세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식 재료 왼쪽에 있는 그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우리가 입으로 깨물고 침으로 녹여서 완전히 녹진 않죠. 그래서 뱃속 오른쪽에 있는 자잘하게 잘라진 이런 부분이 뭐냐면 우리 위를 통해서 여기가 뭐냐면 위를 통해서 소장까지는 가려면 요 정도로 쪼개진 상태로 가거든요. 그래서 깨물기만 해서 빨리 음식을 넘기는 아이들한테도 반드시 이 주방 세제 얘기를 하면 침이 세제 같은 역할을 하니까 훨씬 내 뱃속에서 이렇게 잘게 쪼개지려면 반드시 오래 씻고 좀 이렇게 음식을 입에서 많이 물고 있어야 된다는 원리를 얘기해 주시고, 이거는 몸에 안 좋은 분들의 딱 습성이 빨리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주방 세제를 침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잘하게 쪼개진 그 벽돌들을 이 정도 돼야지 뱃속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바로 가운데 사선으로 있는 저 그 노란색 화살표 있죠.
오른쪽 위에서 왼쪽으로. 그게 바로 여러분의 소장에서의 그 흡수예요. 그러면은 왼쪽에서부터 입에서 자르고 침으로 녹여서 위에서 잘게 잘게 쪼갠 영양소를 소장에서 흡수되려면 이렇게 잘게 잘게 자른 이 단위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요거를 또 더 쪼갠 상태. 아미노산, 지방산, 포도당. 그런 상태로 흡수가 돼서 뱃속에서 소장에서 혈액을 타고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재합성이 되는 게 아래에 있는 6개 벽돌이거든요. 재합성이 돼서 이제 근육세포에서는 오른쪽 담벼락 있죠? 근육으로 만들고, 그리고 뭐 우리 인체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뼈, 뭐 호르몬,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하면 그냥 그 왼쪽 위에 있는 고기를 먹어야 근육으로, 오른쪽 아래 있는 근육으로 간다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왼쪽에 고기든 채소 야채든 결국은 뱃속에서 다 쪼개져 가지고 재합성돼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 뱃속에서 다 만나요. 그래서 왼쪽에 야채, 과일만 먹어도 그 짜잘한 벽돌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근육이 된다는 게 아니라 출신이 어디가 됐든 그냥 뱃속에서는 다 똑같다. 예, 야채, 야채 과일을 먹든 채식을 먹든 육식을 먹든 먹을 때 왼쪽 모양은 이렇게 달라도 뱃속에서 흡수되는 어, 저 벽돌들 있죠? 이건 똑같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인데 걔 보고 너 어디 출신이야?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먹으면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근육이 됐든 내 뼈가 됐든 이런 거로 만든 건 동물성, 식물성 상관없이 다 쪼개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기를 먹어야 뭐 근육이 된다. 뭐 이런 직접적인 고기가 어떻게 근육으로 붙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쪼개져서 흡수되는 이 과정이 있으니까 동물성, 식물성 의미가 구분이 없는 거야, 뱃속에서. 그래서 PM에서 프로쉐이프, 웨이 이런 거를 먹거나 그 고기를 먹으나 뱃속에서는 똑같은데 다르죠. 흡수력이나 이런 면에서 PM 제품이 훨씬 좋은 거니까 관건은 고기나 이런 걸 먹었을 때 지방과 같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뱃속에서 흡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PM 같은 제품을 여러분이 권하시란 말이야. 몸이 마른 사람, 아니면 너무 살쪘는데 지방을 좀 태우고 근육을 하려고 하는 다이어트 이런 분들도 고기를 먹어야지 뭐 이런 개념보다 프로쉐이프 웨이가 여기서 잘게 잘 쪼개지고, 첫째는 고기나 이런 것보다 잘 쪼개지고, 흡수가 이런 게 NTC 공법으로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프로쉐이프 웨이를 여러분이 권하시는 게 환자나 아이나 그 건강이나 근육 운동 하신 분한테도 좋아요. 고기가 직접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까 쪼개진다 그랬죠. 쪼갤 때 역할하는 게 효소예요, 효소. 옛날에는 파워 칵테일에 효소란 말을 썼는데 성분은 같아도 요즘은 우리나라 식약처상 효소란 말을 안 쓰지만 우리가 이 파워 칵테일에 효소가 있는 거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많이 먹으면 벽돌을 잘 쪼개고 흡수가 잘 돼도 쪼개주는 역할에는 파워 칵테일이 좋아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소화 효소의 옆에 뭐라 넣었죠? 췌장 있죠? 우리 췌장에서 나오는 아까 소화액, 입에서도 소화액이 있지만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가장 강력하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쪼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췌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소화력이 떨어져요. 그런 분들한테는 소화에 도움이 되는 파워 칵테일을 한 포 가지고 부족하다면 두 포, 세 포를 드시게 하면
췌장이나 소화력이 떨어지시는 분들한테는 좋다고요. 잘 쪼개진다. 근데 여기 제가 왜 대사효소를 넣냐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뭐냐? 효소 전구 물질, 효소가 효소의 그 원재료가 우리 몸속에 한정된 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화효소로 변화가 많이 되고 그 음식을 소식하면서 효과적으로 PM 같은 제품을 주로 많이 먹게 되면 소화에 필요한 효소 쪽으로 많이 변하지 않고 대사효소로 많이 간다고요. 결국은 100이면 효소 전구 물질이 100이면 소화효소로 만약에 70이 간다면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에 필요한 대사효소는 30밖에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밥을 많이 먹고 과식하고 나면 졸리죠. 과식으로 소화효소가 많이 소화효소로 많이 갔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나 우리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이 약해서 과식하시는 분들은 소화효소로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대사효소로 많이 적게 가요. 그래서 졸리고 힘들고 과식하시는 분들은 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대사효소가 많아야 되거든, 이 별표친. 우리가 움직이고 신진대사, 생각하고 움직이고 에너지 쓰고 하는 데는 대사효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효소 전구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있는데 얘는 한정돼 있어요. 얘가 음식을 많이 먹는 벽돌 쪽에 관한 이런 소화효소 쪽으로 많이 변하지 말고 대사효소, 신진대사 하는데 필요한 쪽으로 많이 옮기게 하려면요. 소식하셔야 돼요. Recording in progress. 소식하시고 웬만하면 프로쉐이프 웨이 같이 쉽게 쪼개져서 소화효소가 많이 안 쓰이는 그리고 파워 칵테일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소화효소를 좀 내 췌장에서 적게 내는 당연히 그러니까 췌장이 안 좋거나 췌장암이 있거나 뭐 당뇨거나 이렇게 췌장이 많이 쓰이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파워 칵테일을 좀 많이 드시게 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대사 효소가 많이 나오게 하려면 음식을 최대한 적게 드시도록 소식하는 식생활이 결국은 우리 에너지, 힘. 그래서 아침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 아이들한테 밥을 많이 먹고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 소화 효소가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를 쓰거나 신진대사나 막 집중해서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대사 효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배고플 것 같지만 파워 칵테일을 차라리 액티바이즈랑 해서 두세 포씩 진하게 타서 먹이거나 진짜 배고픔이 많이 내는 프로쉐이프나 웨이 정도만 타서 보내세요. 시험 볼 때나 중요할 때. 중요한 강의하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집중해서 운전하거나 이럴 때는. 그래야 여러분이 졸지 않고 강의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봐요. 요거는 제가 상식도 되지만 PM까지 같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은 오른쪽에 보시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소화기 같은 소화계가 되고 우리 몸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몸에서 음식을 먹으면 이게 소화계에서 이렇게 분쇄돼서 위를 통해서도 분쇄돼서 피를 타고 조직으로 이 영양과 이 산소가 조직으로 가면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면 세포거든요. 그래서 우리 PM은 보통 음식이 뭐 아까 고기를 먹어야 돼요. 또 아니면 뭐 A사의 어디 보면 우리 경쟁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재배했어? 미국에 있는 큰 농장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음식 위주, 우리 몸이 먹기 전에 그 재료 위주의 어떤 포인트가 되고 먹으면 뭐 알아서 뱃속까지 해서 세포까지 알아서 가겠지 정도의 생각이다 보니까 포커스가 그쪽이다 보니까 제품력이 좋기는 하지만 나는 20년 먹었는데 잘 모르겠어는 회사에서 포인트를 맨 오른쪽 세포까지 어떻게 하면 잘 가게 만들 수 있을까를 포커스를 안 맞춘 제품들이 있단 얘기예요. 반대로 먹은 것의 최종 목적지인 세포
어떻게 하면 음식물이 잘 전달이 되고 잘 도달이 될까부터 오른쪽부터 생각해서 거꾸로 제품 개발을 한 회사가 PM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이 쪼개져서 세포까지 잘 갈까? 오른쪽부터 생각해서 제품 개발을 한 게 PM이고, 그 도달을 참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솔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흡수력을 높이는 그 기술 있잖아요. 그걸 다 묶어서 NTC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개념. 어떻게 하면 세포까지 잘 가게 만들 수 있는 총체적인 어떤 그 기술의 총합체를 그냥 NTC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PM은 포커스를 왼쪽보다는 오른쪽 세포를 맞춰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먹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세포 얘기를 많이 하죠. 세포는 영양소와 산소를 먹고 살아요. 결국은 우리 개체, 우리 왼쪽 몸이 산소를 잘 게끔 하는 거는 뭐예요? 공기 좋은 데 가고 좋은 영양소 있는 거 하지만 영양소 측면에서 아까 같이 잘 쪼개질 수 있고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프로쉐이프 웨이 같은 음식을 많이 드시게 하는 게 고기나 뭐 이렇게 밥 종류보다는 프로쉐이프 웨이 같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세포까지 잘 전달되게 하고 산소는 우리가 첫째는 공기 좋고 맑은 데서 산소 마시는 게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도심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산소를 똑같이 마셔도 세포까지 잘 전달돼서 산소를 세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이용률을 높이는 게 뭐죠? 도와주는 거. 액티바이즈. 파워 칵테일에도 있죠. 그래서 두통이 있으면 뭐예요? 머리 뇌세포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산소를 달라고 하는 왜 아우성이 바로 두통이에요. 그럼 두통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액티바이 아니 맑은 공기를 마시러 가든 그게 안 되면 파워 칵테일이나 액티바이저를 드심으로 해서 산소의 이용률을 올려준다. 이런 거는 한국에서는 또 법적으로 표현 못 해요. 외국에서는 되는데. 예, 그래서 옥시 플러스가 바로 외국에 가면 옥시 플러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지우게 해요. 한국에서는 그 식약처에서는 이해를 못해. 비타민 B가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포에 먹이는 영양소와 산소가 그 효율을 높여주는 게 영양소 쪽으로는 프로쉐이프 웨이, 그리고 소화를 잘 시키는 파워 칵테일, 또 나중에 산소를 이용률을 높이게 만들기 위해서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저를 잘 먹게 만들고, 산소가 대사가 잘 일어나고 나서도 찌끄러기 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녁 때 자기 전에 잘 때쯤 배출이 잘 되고 안 좋은 것들은 빼내고 해독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미네랄이 하는데 미네랄 덩어리가 뭐예요? 리스트레이트예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과 리스트레이트가 이런 역할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타사의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린 게 오른쪽 세포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꾸로 간다는 게 다른 건강식품이나 다른 네트워크 회사 제품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아까 왼쪽 위에 보면은 음식 있죠? 거기에 음식 재료에 뭐가 있어요? 물도 들어있고, 미네랄, 비타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물. 이게 바로 우리가 건강한 시절인 70년대, 80년대까지도 식재료 이런 게 많았는데, 점점 편의점, 식당에서 먹는 걸 보면 오른쪽이 많아요. 탄단지는 많은데 차고 넘치는데 왼쪽이 부족해요. 그래서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얘를 쪼개고 왼쪽에 있는 효소라든지 음식물을 움직이게 하는 장에서 식이섬유라든지 또 유익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른쪽에 있는 탄단지가 잘 쪼개지고 소화되고 흡수되고 배설이 되는데 그게 부족한 거예요. 쪼갤 때 소화 효소만이 아니라 신진대사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에 또 도움을 주는 게 미네랄하고 비타민이기 때문에 미네랄은 해독과 배출도 하기도 하지만 소화 효소에 또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소화할 때도. 그래서 리스트레이트도
그 고기 회식하고 고기 먹었을 때도 리스트레이트 먹는 이유도 바로 소화를 위해서도 먹는데 소화에서 신진대사도 잘 되게 만들고 소화 효소를 돕는 게 또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포커스를 맞춘 게 PM인데 오른쪽에 유일하게 진짜 다른 거는 알아서 탄수화물, 지방은 알아서 먹지만 고가면서도 제대로 못 만드는 게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차고 넘치지만 제대로 못 먹기 때문에 PM에서 포커스를 맞춘 게 프로쉐이프 웨이. 그래서 오른쪽에 배고픈 거를 인내하면서 탄단지 중에서도 신경 안 써도 먹을 수 있는 게 탄수화물 지방이지만 신경 써서 제대로 먹어야 되는 게 단백질. 그래서 여러분 빈속에 배고플 때 다이어트 지금 뭐 뭐죠? 쉐이퍼 컨테스트 이런 거 할 때 단백질 잘 만든 단백질 소화 흡수기 좋은 프로쉐이퍼 웨이 위주로 드시면서 파워 칵테일과 왼쪽에 있는 레스토레이트 이런 부분들을 잘 드시는 게 그리고 소식하시는 게 우리 몸에 좋고 췌장에 도움되고 신진대사에 도움되니까 여러분 우리 PM의 의미를 이렇게 귀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PM은 소화되기 직전에 스프, 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뱃속에서의 우리 그 즙 상태 있죠? 소화되기 직전에 이렇게 물컹물컹 즙 상태가 바로 수프 주스라 그래요. 바로 우리 PM 주스는 델몬트 과일청 같은 그런 달달구리 주스가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그 PM 주스, PM 스프 하면은 바로 뱃속에서 흡수되기 직전. 그러면 이거 너무 과하면 안 좋은 거 아니야? 얘는 약은 게릴라 같이 침투해서 내 의지, 내 장에서의 상태와 상관없이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과하게 먹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흡수가 되도록 그 수동적인 입장이에요. 뱃속에 들어갔을 때 백이 내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이런 단백질 이런 게 100이면 자기가 부족한 게 50이다. 그럼 50이 필요한데 대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20, 30이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내 몸에서 빨아들이는 양보다는 좀 오버해서 먹어놔야 좋기 때문에 몸이 극도로 안 좋으신 분들은 파워 칵테일, 리스트레이트, 액티바이저를 좀 더 여유 있게 드셔놓으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약같이 막 침투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할 때 내가 10이 부족한데 5밖에 안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은 한 포에 많이 돼 5야. 남들 같이 먹으면 남들은 5 정도면 돼. 정상인들은. 그런데 암 환자나 몸이 안 좋거나 그 당뇨나 이런 분들은 10이 필요해. 비타민 미네랄이. 그런데 5밖에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포수를 늘리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충분해서 5 정도만 돼도 되는 정상 상태가 됐을 땐 정상 남들 같이 한 포씩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은 그 과하게 드시는 분들이 뭐 뭐든지 적당하면 좋지만 특별히 얘가 침투해서 드는 게 아니라 대기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기를 적게 할 것이냐 많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어떻든 NTC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몸속에서 소화 흡수되는 부분을 세포까지 가장 효과적으로 잘 전달. 가장 흡수력이 좋은 게 뭘까요? 여기 NTC의 그 첫 번째 기둥. 물이에요, 물. 물. 그럼 물과 함께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정제 알약보다 분말로 섞어서 하는 게 제일 물과 함께 들어가 좋기 때문에 PM은 물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한 거거든요. 근데 왜 뮤노겐 탑쉐이프는 캡슐일까? 의미가 있겠죠? 침에 입에서 침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파괴되지 않고 최소화시켜서 뱃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만이 되는 뮤노겐 성분이나 탑쉐이프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 오른쪽에 보면 맛을 도저히 아무리 좋아도 입을 통과해야 되는데 너무 미노겐이나 탑쉐이프 같은 건 입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야. 정말 수의실을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캡슐을 넣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캡슐인 제품들이나 이런 거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캡슐을 넣었을 때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캡슐로 만든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까서 먹는 것도 자기가 뭐 까서 먹어도 되는 분들도 있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그걸 가장 먹기가 힘들거나 그 소화 흡수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뱃속까지 들어가 주는 게 좋기 때문에 캡슐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아무튼 NTC는 바로 세포 수준까지 전달력이지 흡수라는 말보다는 전달이라는 개념이 맞기 때문에 어소시언이 아니라 뭐야? 트랜스포트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달.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쓸 때나 뭐 식약처에서도 뭐 본사에서도 안 쓰죠. 흡수라는 말을. 흡수라는 말을 안 써요. 세포까지 잘 영양소가 도달이 된다는, 전달된다는 말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왼쪽은 제품이 좋은 결과, 세포가 잘 도달되도록 만드는 그 인증 마크가 결과에 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GMP는 제조, 그 의약품 그 시설을 갖춘 곳에 OEM으로 맡기는 거거든요. 이 정도의 정밀하게 만든 시설을 이용한다는 뜻이고, 옛날에 튜브짓이라고 있었죠. 튜브짓. 그거를 이제는 거기에 소속돼 있던 연구소가 독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혹시 그 강의 자료에도 보니까 튜브짓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빼세요. 튜브라는 말은 그 마크에서 독립해서 엘랩이라고 하는 이제 독립적인 그 같은 곳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엘랩이라는 곳에서 더 전문적으로 하는 튜브짓에서 거기에서 아예 독립된 큰 규모의 연구소에다가 맡겨서 하기 때문에 여기 엘랩이란 말로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이거는 균질, 제품이 균질하고 안정되고 신뢰가 있다서 안정성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이라고 고쳤고요. 어, 안정성 그리고 먹어도 도핑 테스트도 통과한 전 제품이 안전하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대표 선수, 운동, 임산부, 아이들 이런 분들한테 이런 그 사람들한테는 퀄리니스트 안전성,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은 퀄리니스트고요. 안정성, 그 균질하게 제대로 허가받은 대로 하고 있다는 게 엘랩이에요. 이 용어를 여러분이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품질, 안전성이 바로 이런 의미.